여러분, 우리가 매일 쓰는 앱들 있잖아요. 거기 데이터는 대체 어디에 또 어떻게 저장되는 걸까요? 오늘은 그 비밀을 간직한 포스트그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의 마법 상자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. 그냥 컴퓨터에 파일 하나 띡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. 사실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막 접속해도 데이터가 절대 꼬이지 않게 하는 아주 정교한 공학적 설계가 숨어 있거든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커다란 마법 상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거고요. 그 다음엔 그 상자 안에 있는 페이지라는 서랍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. 그리고 데이터 하나하나가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일생을 따라가 본 다음에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시스템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네,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그냥 데이터를 안전하게 넣어두는 그런 마법 상자처럼 생각하기 쉽죠? 오늘 바로 그 상자를 한번 열어볼 겁니다. 과연 그 안에서 어떤 마법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.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전체를요, 엄청나게 큰 디지털 파일 캐비넷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런 이 페이지라는 건 바로 그 캐비넷 안에 꽂혀 있는 서류철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기본 단위인 거죠. 좋아요. 그럼 이 디지털 서류철 이 페이지 안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? 한번 들여다보죠. 그러니까 이 서류철 하나가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니라는 거예요.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작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.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아이템은요. 페이지의 맨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입니다. 그런데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주소록, 즉 아이템 포인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.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빈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. 공간을 정말 알뜰하게 쓰는 굉장히 똑똑한 방식이지 않나요?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. 책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. 만약 책갈피가 특정 문장에 딱 꽂혀 있다고 해보세요. 근데 편집자가 문장 순서를 바꾸면 책갈피는 엉뚱한 곳을 가리키게 되죠. 이게 뻔한 방법이에요. 하지만 포스트그레스QL은 목차를 이용합니다. 이게 포스트그레스QL의 방식이죠. 책 내용이 아무리 바뀌고 페이지가 달라져도 목차만 딱 고쳐주면 우리는 언제나 원하는 챕터를 정확히 찾아갈 수 있잖아요. 바로 그 원리입니다.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최적화를 해도 외부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아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텐데요. 포스트그레스QL은 데이터를 웬만해서는 덮어쓰거나 지우지 않습니다. 그 대신에 새로운 버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. 마치 문서의 수정 이력을 계속 남기는 것처럼요. 네,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한 줄을 수정할 때마다요, 사실은 기존 데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튜플을 만드는 겁니다. 이 튜플이라는 게 바로 특정 시점의 데이터 버전인 거죠. 모든 튜플에는요, xmin과 xmax라는 아주 중요한 도장이 찍혀 있어요. 이걸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xmin은 이 버전은 이때부터 유효합니다 라는 생성 도장이고 xmax는 이 버전은 이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라는 만료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두 도장으로 각 데이터 버전의 수명이 결정되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딱 넣었어요. 이 작업을 776번 트랜잭션이 수행했다고 치죠. 그러면 x민에 776이라는 생성 도장이 쾅 찍힙니다. xmax는 비어있죠. 이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는 뜻, 즉 이 데이터는 앞으로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. 자,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수정, 즉 업데이트 해볼까요? 새로운 트랜잭션, 이번엔 778번이 이 작업을 합니다. 기억하세요? 업데이트는 덮어쓰기가 아니에요. 2단계로 진행됩니다. 첫째, 옛날 버전에 이제 끝났어 라고 표시하고, 둘째,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. 원래 있던 데이터, 즉 첫 번째 줄을 보세요. xmax에 778이라는 만료 도장이 찍혔죠. 778번 작업으로 인해 내 수명은 끝났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줄에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습니다. x민이 778이죠? 나는 778번 작업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.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? 그냥 덮었으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옛날 버전 데이터를 이렇게 다 남겨두는 걸까요?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방식, 즉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,
영어로는 MVCC라고 부르는 이 기술 때문입니다. 이게 바로 현대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이에요.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러도 데이터가 엉망이 되지 않는 비결이죠. 각자 자기한테 맞는 버전의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안 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주는 장점은 어마어마합니다. 먼저 데이터의 시간 여행이 가능해져요. 뭔가 작업을 잘못했다? 그럼 그냥 그 작업에 해당하는 버전을 무시해버리면 끝입니다. 아주 간단하게 실행 취소가 되는 거죠.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도 교통체증이 없어요. 읽는 사람, 쓰는 사람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도 보장되죠.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꾸다가 중간에 에러가 나도 그냥 그 작업 전체가 없던 일이 되니까 데이터가 이상해질 일이 없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내부 구조를 알면요,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데이터를 찾을 때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인덱스라는 거대한 목차부터 뒤져봅니다. 이 목차를 보면 원하는 데이터가 대충 어느 서류철, 페이지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 페이지를 찾은 다음에는 그 안에서 엑스민, 엑스맥스 도장을 확인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딱 맞는 버전의 데이터만 쏙 골라서 보여주는 겁니다. 아주 효율적인 2단계 검색이죠. 이건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재밌어요. 컴퓨터 내부 규칙 때문에 우리가 테이블 설계할 때 컬럼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공간 낭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실제로 한 예시에서는 컬럼 순서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데이터 한 줄마다 무려 6바이트를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티끌모아 태산이죠. 이 문장이 포스트그레스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.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부터 나중에 메모리에 불러와서 사용할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 저장한다는 거예요. 덕분에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필요한 변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. 성능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오늘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마법 상자의 뚜껑을 함께 열어봤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이처럼 수많은 고민과 천재적인 설계가 숨어 있었죠.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디지털 세상이 사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공학적 경이로움 덕분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, 정말 놀랍지 않나요?